고급 스시집에 가면 한 점에 10,000원이 넘는 스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스시 모양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밥 위에 생선이 얹힌 게 아니라 김이 벽처럼 삥 둘러서 뭔가를 담고 있죠. 이 녀석은 대체 왜 이런 모양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8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스시장인한테 손님이 숙제를 하나 던지면서 시작돼요. 이마다 하사지. 1920년대 아키타 시골에서 스시장인이 되겠다고 16살에 맨몸으로 도쿄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10년을 수련하고 26에 자신만의 가게를 열어요. 가게 이름은 수련하던 스시집에서 불리던 별명을 그대로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큐베이. 지금도 긴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시집인 그 큐베이입니다. 그렇게 한창 이름을 알려가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당시 도쿄에선 귀하던 홋카이도 성게알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스시 좀 만들어줘. 히사지 입장에선 참 난감했을 겁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성게알을 스시로 만드는 것은 없었거든요. 회처럼 반듯하게 썰 수도 없고 밥 위에 얹어서 손으로 쥐면 뭉개지거나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 시절 스시에는 말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하나의 전제가 있었어요. 샤리 위에 얹어서 스스로 모양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게알은 그 조건에 정확히 걸리는 재료였죠. 아무도 스시로 만들 생각을 못했던 재료. 하지만 히사지가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썰 수 없으면 담으면 되잖아. 흘러내리면 벽을 세우면 되잖아. 그리고는 밥둘레에 김을 삥 둘러서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성게알을 채웠어요. 이 발상 하나로 아무도 스시로 못 만들던 성게알이 스시가 된 겁니다. 손님들은 좋아했고 이 새로운 스시는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시장인들 사이에선 욕을 먹었어요. 전통을 아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스시냐, 밥 위에 못 얹으니까 김으로 감아버린 거, 그게 무슨 실력이냐, 꼼수다. 심지어 그 시절 라디오에서까지 괴상한 음식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성게알, 연어알 등을 스시로 먹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욕은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결국 이러한 형태의 스시는 대체할 방법이 없었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군칸 막기. 군칸은 군함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만들어 놓고 보니 바다 위에 떠있는 군함 같았던 겁니다. 특히 군칸 막기가 등장한 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던 1941년 무렵이었어요. 군함이니 함대니 하는 말이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김으로 둘러싸인 이 모양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게 군함이었던 겁니다. 일부는 이 스시가 밥이 치마를 두른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는데 이름이 치마 스시였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뭐 이름이야 어찌됐든 이 작은 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싣기 시작합니다. 성게알 하나 담자고 세운 이 긴 벽이 알고 보니 엄청난 걸 해낸 거였거든요. 이 녀석은 아무거나 다 받아줍니다. 부드러워서 흘러내리는 것도,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도, 흩어져서 잡히지 않는 것도, 김이 벽이 되어 붙잡아주니까 전부 스시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군함은요, 스시 한 종류가 아니라 스시가 품을 수 있는 재료의 세계를 통째로 넓혀버린 발명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관대함 덕분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게알처럼 비싸고 귀한 것만 올라가던 이 긴 벽 위에 시간이 지나니까 별별 게 다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게살 샐러드, 옥수수 마요, 참치 마요, 심지어 나토까지 있죠. 긴자 최고급 스시집에서 태어난 이 녀석이 지금은 동네 회전초밥집에서 제일 친근한 얼굴을 하는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군함의 변질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봐요. 가장 화려한 데서 시작해서 가장 평범한 데까지 내려온 스시. 이렇게까지 관대한 스시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관대함을 한번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성게알, 연어알 같은 귀한 것부터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것들까지 다 올려볼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볼까요? 아, 그 전에요. 잠깐만요. 사실 오늘 그냥 군함 편이 아닙니다. 스시 한 입이 첫 영상 올린 지 이제 겨우 6개월쯤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구독자 10,000명이라는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저 혼자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봉사활동하다가 우연히 만난 스시의 진심이신 미카도 스시 대표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구독자 1만 명 축하 기념으로 선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미카도 스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갑 사정 안 따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회전초밥집의 끝판왕입니다. 벌써 전국적으로 지점이 100개가 넘었죠.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일 먹고 싶은 군함 스시 하나 골라서요, 구독자 1만 축하 메시지랑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분께 10만원 식사권, 두 분께 5만원, 5분께 2만원 식사권을 드릴게요. 꼭 상품이 아니어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 구독자 10만을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군함초밥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김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는 네타만 보는데요. 장인 입장에선 군함의 성패를 가르는 게 바로 이 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기름 바르고 소금 뿌린 조미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스시용 구운 김을 사용해야 합니다. 들으셨어요? 이 소리? 김은 반드시 마른 도마에 마른 칼로 잘라야 해요. 젖은 데 두면 자르기도 전에 눅눅해지거든요. 높이는 한 2.5cm, 길이는 16cm쯤. 너무 높으면 입을 크게 벌려야 하고 너무 낮으면 내용물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윤기 나는 매끈한 면이 바깥으로 오게, 그래야 검고 반듯하게 예쁘거든요.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먼저 김을 자르지만 김을 두르는 건 원래 스시 내기 전에 하는 작업이에요. 김은 미리 잘라서 습기 안 들어가게 보관할 수 있지만 샤리에 두르는 건 내기 직전에 해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자의 큐베이 같은 고급 오마카세에서는 완성하자마자 손에서 손으로 바로 걷는다고 하죠. 밥은 일반 초밥하고 똑같은 샤리를 씁니다. 군함이라고 특별한 밥은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온도. 뜨거운 밥을 바로 쓰면 그 열기랑 습기 때문에 김이 훨씬 빨리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김의 바삭함을 오래 살리려고 밥의 열기를 충분히 식혀서 쓸게요. 사람 체온보다 살짝 낮은 미지근한 정도로요. 한 덩이 집어서 살짝 타원으로 쥐고 위에 얇게 홈을 파고 아래는 배 밑바닥처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여기서 힘 조절이 은근 중요한데요. 너무 세게 지면 밥알이 떡처럼 뭉쳐서 입에 넣었을 때 안 풀려요. 군함은 김은 바삭한데 밥은 입에서 사르륵 풀려야 맛있거든요. 세게 지면 이 맛이 죽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지면 형태가 안 잡혀서 김으로 감는 순간 밥이 옆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겉은 모양이 잡히되 속은 아직 공기가 남아있게, 그래야 김을 둘렀을 때 김이 밥을 억지로 조이는 게 아니라 밥이 김을 안에서 받쳐주게 됩니다. 자, 이제 김을 두릅니다. 아까 말한 그 매끈한 면이 바깥으로 오게 밥 둘레를 삥 둘러주고 김 끝은 밥알 하나를 으깨서 붙여요. 이게 천연 접착제죠. 물로 붙이면 그 부분이 바로 눅눅해지기 때문에 밥알 하나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기를 충분히 뺀 성게알을 눌리지 않게 결을 살려서 살포시 올려주면 성게알 군함스시 완성입니다. 성게알이 혀 위에서 스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짠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닌데 바다를 통째로 떠먹는 느낌이죠. 크리미하게 감기다가 김의 고소함이 착 받아줍니다. 밥은 또 입에서 샤라락 풀리고요. 바삭한 김, 부드러운 성게알, 풀어지는 밥. 향긋한 성게알의 향이 입안에 계속 맴돕니다. 성게알은 사실 감태에 싸서 먹어도 맛있고 광어나 단새우에 올려 먹어도 맛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랑 같이 먹을 때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오이를 먼저 소금으로 겉표면을 닦아줘요. 그리고 겉표면의 꺼끌꺼끌한 부분은 칼로 벗겨주고요. 얇게 썰어서 군함 위에 살짝 올려줍니다. 이러면 같은 성게알 군함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맛이 됩니다. 아까는 성게알이 입안을 꽉 채웠다면 이번엔 중간에 오이가 아삭하고 끊어줘요. 성게알이 워낙 진하잖아요. 그 진한 맛이 계속 가다가 오이의 시원한 풋내가 딱 치고 들어오면서 입안을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이걸로 스시를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은 분명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닐까요? 성게알을 그냥 떠먹는 거랑 이렇게 밥이랑 김이랑 같이 한 입에 넣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군함 스시에 양대산맥, 연어알을 올려볼까요? 사실 어떤 이는 연어알이 군함 스시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군함 스시에서는 성게알과 함께 양대산맥이죠. 하지만 이 연어알은 날 것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간장절임을 해준 뒤에 올려야 우리가 스시집에서 먹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먼저 재료는 진간장, 미림, 청주, 갓소부시입니다. 진간장과 미림, 청주를 50ml씩 1:1:1의 비율에 갓소부시 5g을 넣어서 우려줘요. 좀 더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갓소부시 넣기 전에 끓여서 알코올 맛을 날리는 니키리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끈 뒤에 갓소부시 넣고 우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체에 걸러주고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혀줍니다. 뜨거울 때 넣으면 알이 다 익어버리겠죠? 차가운 곳에 알을 넣고 짧으면 1시간에서 2시간? 길면 하루 정도를 맛을 보면서 절여주시면 됩니다. 다 절였으면 채반을 사용해 여분의 절임장을 빼주세요. 이제 밥을 쥐고 와사비 살짝 바르고 김으로 감싸준 뒤에 가운데부터 소복하게 연어알을 채우면 연어알 군함스시 완성입니다. 아, 이 소리. 입에 넣고 씹으면 알이 톡톡 하고 터져요. 씹을 때마다 연달아 톡톡톡
입안에서 작은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알이 터지는 맛에 먹기도 해요. 그리고 알이 터지는 순간 안에 있던 간장 감칠맛이 확 퍼집니다. 짭조름하면서 살짝 단맛도 돌고, 아까 그 가스오부시 넣은 거? 이래서 넣은 거예요. 그냥 짠맛이 아니라 뒤에 감칠맛이 깊게 깔립니다. 다음은 제가 회전초밥집에서 항상 먹는 스시입니다. 바로 타코와사비 구남 스시. 저는 이게 묘하게 중독적이고 맛있더라고요. 다른 스시를 먹다가 중간에 하나씩 먹어주면 입안이 리셋되거든요. 옆에 수북히 접시가 쌓여 있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법의 알약 같은 스시라고 해야 되나? 타코와사비, 이름 그대로 원래는 타코, 문어로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오독오독한 식감을 내려고 낙지로 응용해 볼게요. 오히려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문어 손질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선 낙지를 테나가다코, 팔긴 문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낙지로 만들어도 이름이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산낙지라서 그런지 엄청 발버둥치네요.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머리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밀면 입이 툭 나와요. 이것도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서 분리해줍니다. 머리를 반으로 가르면 이 안에 내장이 나와요. 한 번에 자르면 내장이 터지니까 가볍게 칼집을 내서 내장만 꺼내주시면 좋습니다. 안쪽에 보면 눈알이 보이는데 이것도 제거해주시고, 칼등으로 해서 먹물과 지저분한 내장도 정리해줄게요.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낙지의 힘이 끝내주네요. 이제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치대듯이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그럼 빨판에서 이물질을 뱉어내요. 생으로 먹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찬물에 헹궈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게요. 너무 잘게 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칼 뒷부분으로 찍어주세요. 그래야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남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빠지도록 체에 걸러줄게요. 자, 그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하는 것은 일본 정통 타코와사비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좀 더 맛있게 빠르게 간을 해서 만들어 먹어보려고 해요. 구남 스시는 관대한 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양파에 칼집을 넣고 잘게 썰어줄게요. 청양고추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씨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잘게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마늘도 다져서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에 진간장 25g, 매실청 50g, 미림 35g, 와사비 50g을 넣은 뒤에 참깨도 같이 넣어주시면 타코와사비 소스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물을 다 빼준 낙지를 넣고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숙성하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밥을 쥐고, 이미 와사비가 들어갔으니 와사비는 안 바를게요. 위에 타코와사비 소복하게 올려주면 타코와사비 구남 스시 완성입니다. 한 입 넣으면 달콤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와사비의 향이 확 다가옵니다. 원래는 이게 벌칙으로 만들었다가 먹어보니 맛있어서 시판까지 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와사비 뿌리도 잘근잘근 씹어 먹었던 저로서는 코가 뻥 뚫리는 이 느낌 참 좋네요. 한 입 가득 안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낙지살이 여기서 톡 저기서 톡톡 씹히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와사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애들 것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냉장고 열어보면 맥주 안주로 먹다 남은 크림이 하나씩 있으시죠? 이 정도면 140g 정도 됩니다. 이거 결대로 쭉쭉 찢어주세요. 그리고 마요네즈 40g 넣고 여기에 단무지 다진 거 15g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일본식 가루 양념 후리가케도 4g 정도 넣어서 젓가락으로 쓱쓱 비벼주면 완성입니다. 김으로 두른밥 위에 소복해 올려주면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크래미 마요 구남스시 완성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 어른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비싼 성게알 올렸다가 낙지 올렸다가 이젠 크래미까지. 진짜 아무거나 다 받아줍니다. 부드러워도 자라도 축축해도 김이 다 담아주거든요. 성게알을 담으려고 세운 이벽이 80년이 지나서는 크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먹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올리셔서 맛있게 드시면 장땡입니다. 톡톡 터지는 날치알도 올리고 아기간에 크림치즈 섞어서 바다의 푸아그라도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구남스시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다 받아주니까요. 이게 구남스시의 매력이고 이 덕분에 서양 사람들도 스시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군함 스시지만 날도 덥고 만들기가 귀찮다? 그럴 땐 그냥 근처 미카도 스시 가시면 됩니다. 만들어 먹는 재미는 재미대로, 사 먹는 편안함은 편안함대로, 뭐가 됐든 스시는 맛있으니까요. 구독자 1만 명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10만을 향해 저도 계속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아, 그리고 제일 먹어보고 싶은 군함과 1만 구독 축하 메시지 댓글로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